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상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때문에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던 지하상가의 경우 더욱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일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생기를 잃었습니다. 현장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 출마를 결정하면서 김포 갑선거구의 총선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전략 공천 가능성과 함께 혼전 양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인권과 환경을 고민하는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상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역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난 2003년 사스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어 더욱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대표 상권 중 한 곳 부평역 지하상가.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줄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매출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고요. 이제 확산이 되다 보면은 조금 더 점점 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사태 당시 부평역 지하상가의 매출은 약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평역 지하상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이 있거나 감기에 걸리신 고객님은 몸이 완쾌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내 방송은 물론 상가 방역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하상가 곳곳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손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지하상가 많이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하는 지역 골목 상권. 불안감을 막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은 모습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광 역시 비상입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일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 차이나타운입니다.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유명 중국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절반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타깝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가 깊게 정착한 지역. 차이나타운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번진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 시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빨리 어떻게 좀 이야기 받들어줘서 치료 빨리 해서 빨리 낫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간간히 보이는 나들이객들도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침체된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는 언제쯤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인근의 인천 계양장 관광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소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오가는 계양장 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상점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설날에도 사람 많았었는데 좀 없긴 없었어요. 사람이 댕기는 게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거리에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공포감, 북적이던 관광지의 일상도 멈춰서게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 5명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하지 않고 자택에서 2주 동안 머물도록 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졸업식과 교내 행사도 축소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천 지역 행사와 설명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동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정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31일 부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부천 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도 취소했습니다. 부천문화재단도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부천문화재단 사업시민설명회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부천 지역 대응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하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거 좋은데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플루와 메르스, 또 우한 폐렴으로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봤습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 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 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됐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한 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갖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정확한 정보들이 공유돼야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염의 속도가 사스랑 비교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르스랑 다른 거는 메르스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WHO나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닐까 예상됐는데 지금 봐서는 사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콧물, 목 아픔, 기침, 그다음에 폐렴같이 가면 호흡곤란이 좀 있다던가 기침이 좀 심해진다던가 흉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기도 화기도 감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 감기 증상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불안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고, 꼭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중국 여행을 했다던가 여행한 지 14일 이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그 노출력이 인정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1339나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지만,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의 동선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만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DNA, RNA 이런 바이러스를 나누는데 RNA 바이러스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보통은 금방 증식력을 잃고 감염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길게 잡아봤자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지도하에 노출됐던 지역의 그런 기관들은 공공 장소들은 다 소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감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출됐던 공간에 질병관리본부가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오픈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명기적으로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쪽 동선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1, 2주가 제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 2주 내에 확산이 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 2주의 그 확산 추세라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4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잡은 게 이 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자체도 우한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가 되냐의 여부가 1, 2주 내에 이제 그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알코올젤 같은 게 있으면은 알코올젤 같은 걸로 씻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젤이 지금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체는 자기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막을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중에 뭐 눈을 비빈다던가 입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예전에 사스랑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런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일선 의료진이나 또는 여러 국민들, 시민들도 지금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셨고 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고 또한 너무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포 도시철도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방역과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측은 30일 전동차 23편성 모두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용해 손잡이와 안전봉을 비롯한 전동차 내부 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 내부 소독은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고 역사 방역과 에스컬레이터 청소는 주 1회, 교통카드와 화장실 세척은 주 2회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역사와 전동차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알리고 있으며 역사 내에서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전화를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문의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9일부터는 김포시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격상하고 재난상황관리반 등 9개 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김포 갑지역구 의원인 김두관 국회의원이 결국 당의 요구에 따라 경남 양산 을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현직 의원인 김 의원의 차출이 현실화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김포 갑지역구는 또 한 번 술렁이게 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경남 양산을 출마 기자회견을 연 김두관 국회의원은 1시간 뒤 김포에서 또 한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렵게 입을 뗀 김 의원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품어준 김포였기에 거절해 보기도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당과 시대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포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두렵지만 저는 김포에서 키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의 주요 현안을 챙기고 심부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포 갑지역구에 재출마하겠다던 김 의원이 떠나면서 지역 선거판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포 갑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는 모두 6명. 민주당 주자로는 김포시장을 지낸 유영록 예비후보와 허숙정 예비후보가 있지만 현직 의원인 김 의원이 차출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든지 현역 의원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김포가 전략적으로 선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갑작스러운 현직 의원의 차출설에 술렁였던 김포 갑지역구. 차출설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선거판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토부가 대장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 시민사회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도시 개발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와 부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정작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대장 신도시가 조성되면 부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아직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 사실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진정서 접수를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후 대장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권 차원의 검토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발 사업에 앞서 인권 차원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됐을 때 미치는 교통이나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평가 제도가 좀 도입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토론에 참석한 부천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인권과 환경을 위한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하신 인권 친화적 도시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여서 대장 신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장 들녘 지킴이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는 인권위의 토론 참여 요청 공문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녹지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 신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우려 속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국토부의 외면 속에 실제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인권 차원의 대책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평 국민체육센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2월 3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부평 국민체육센터는 그동안 노후화로 설비 고장 문제를 겪어왔는데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한층 더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회원 등록 등 문의사항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30일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김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올해 김포시 업무 보고를 받고 상임위별로 부서별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32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30일 오전 11시 5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하객-제이시 부근에서 오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2시 58분쯤 인천 장수지하차도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소방대에 의해 발생 12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꽃이 일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금요일도 3월 상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7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부터는 최저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이례적인 2월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상황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동해안 지역에 눈과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금요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상 상황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